제가 요거를 풀기 전에 어린애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얘가 어린애니까 우리 사주를 배웠을 때 궁성이라는 걸 배웠죠. 사주, 네 기둥, 연월 일시 중에 일간이 봤을 때 각 자리별로 일간이, 저는 이제 요즘도 온라인에서도 얘기하는데, 이제는 사주를 너무 사주적 용어, 옛날 구식의 용어들을 조금씩 바꿨으면 좋겠는 약간 그런, 제가 좀 식신제사를 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막 그런 욕구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주를 일상적으로 이렇게 다 대입은 하지만 진짜 우리 심리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사람의 내면을 좀 파악하는 용도로 좀 씁시다 라는 의미에서 이 궁성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또 대입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자, 일간이라는 거는 천간의 10글자만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10글자만 해당이 되는 그 천간에는 사실은 천간 10글자는 그 순서의 의미가 부여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일간이 어떠한 목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질문이 10글자 안에, 아, 목으로 태어났으면 간목부터 시작해요. 그러면은 간목은 단순히 얘기하면 씨앗이 다시 발화해야 되겠죠. 성장해야 되겠죠. 올라와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의 일간이라는 그 글씨 하나에는 결국은 일간의 목적이 들어있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게 천간 글자 10글자 중에 목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목적을 항상 갖고 있어요. 자기 일간인데. 자, 그러면 그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할 때 우리가 격국이라 그래서 월지에서 다 뽑아내죠. 그래서 그 월지에서 뽑아내는 월지의 자리는 결국 저 목적을 가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을 갖고 있나요? 라고 해서 여기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글씨라고. 자, 여기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그럼 결국 이게 뿌리인 거죠. 우리 사주적 용어에서 보면은. 그러면 저 일간이 그 목적을, 왜냐면 요즘 사람들 상담해 보면은 그런 사람 많아요. 나는 뭐 해야 돼요? 나는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막 왜 목적성을 잃어버리고 일은 하고 있고 회사도 다니고 멀쩡히 뭘 하고 있는데 그런 식의 정신적 방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갖고 있는데 저 방향성에서, 그러면 이 일간이 쳐다봤을 때, 연간이라는 거는 연주 기둥 자체가 조상궁이고 나라궁이고 막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나라궁이 어때요? 결국 이 목적을 갖기 위해서 이유를 여기다 이제 갖다 놓은 거죠. 왜냐면 초년에 왜 태어났어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런 태어남의 이유를 여기다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탄생의 이유겠죠. 그러면 저 궁 안에 저런 이유를 가지고,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 이런 걸 가져갈까요? 하는 초년이잖아요. 금묘화실로 보면은. 그러니까 살아가는 환경의 시작이 여기 들어있는, 탄생의 이유와 자기가 환경의 시작이 여기 들어있어요. 단순히 부모궁, 조상궁, 배우자궁 막 이렇게 보지 말고 목적 지향성을 어디에 갖고 있냐를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목적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여기는 부모궁이고, 나라궁이고 조상궁이고, 여기가 부모궁이잖아요. 부모, 형제, 궁, 사회, 궁. 그러니까 바깥으로 드러나져 있는 성향이죠. 여기 여기 딱 잘라서 여기가 바깥이고 여기가 자기 집 안쪽이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드러난 자기 일간의 성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성향이 오행과 십성이 만나서 그걸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간의 성향을 여기서 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배우자 궁이라는 거는 넘어와서 배우자 궁, 나의 배우자, 나와 같은, 또 내가 될 수도 있고 상대가 될 수도 있고
남녀가 만나서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 목적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실제 원하는 삶이 되겠죠. 여기는 자기가 뭔가 이해는 돼요? 상황으로 얘기하면은 실제 자기가 원하고 있는 삶인 거예요. 배우자 궁이. 그래서 내가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원하고 어떤 사람과 인연이 되고 만나고 하고 생각을 하게 되죠. 저 지지의 글자로 그런 생각의 발상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을 또 찾게 되고. 남자가 막 우리 선생님 무신일수처럼 식신 딱 깔고 있어요. 그럼 식신의 성향을 갖고 있는 배우자를 만나겠지만 식신이라는 십성을 추구하는 건 뭐예요? 결국 우리 입에 들어가는 밥이 맛있고 행복하고 또 안정성을 추구하는 길신의 글자죠. 그러니까 그런 걸 추구하는 남편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 부인을 만나고 싶어요. 안정적인 생활 공간에 따뜻하게 밥을 지어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고 싶어요. 라는 그런 원하는 그런 지향점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시주 기둥으로 가면은 약간 시주 기둥 자체는 미래고 희망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제가 자식 사주를 이제 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건데. 결국 자식이 미래인 거잖아요. 시주 기둥. 그러면 자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하겠죠. 그 다음에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또 자기가 생각하는 일간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미래의 그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아직 이때가 도래하지 않았으면 무엇인가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간의 자리는 저는 희망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내가 꿈꾸는 방향. 비록 저기에 또 십성으로 찾아가면은 흉신이 있고, 사실은 명리 용어에서는 흉신도 있고 안 좋은 용어도 많잖아요. 그러면 시주 대운 세운 좋은 것보다 시주 좋은 것만 못하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있으면 또 좌절을 해요. 이런 말을 하면 나는 길신이 아니고 흉신을 갖고 있어요.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흉신을 또 어떻게 내가 희망을 가지고 쓰겠습니까? 라는 뭔가 일간이 가진 목적성의 방향, 진취적인 방향성의 희망을 부여해서 그거를 다시 정리를 하자는 의미인 거예요. 흉신이든 길신이든. 그리고 다시 여기 시지에 가면은 이렇게 살았죠. 그러면 우리 결국은 인간이 태어나면 살고 죽고 끝. 땅속에 묻히고 또 태어나고 살고 죽고 끝. 그쵸? 근데 그 살고 하는 중에 이렇게 8글자 안에서 대운과 세운이 만나서 흘러가는 인생이 변곡점에서 기륭화복을 많이 겪다 보니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은. 단지 그 힘듦이 이거 경중의 차이는 좀 있죠. 하지만 그 경중의 차이가 누군가는 극심한 힘듦인데 여기가 좀 덜 힘들어 보이는데 이 사람한테는 체감의 난이도가 똑같이 힘들다는 거예요. 본인한테는. 그러니까 다 이런 걸 살고 마지막에 딱 지향점이 뭐예요? 결국은 여기에 결과로 만들고 끝내겠어 라는 결과가 딱 들어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는 시지의 자리는 결과예요. 결국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결과가. 자식, 그쵸? 자식을 낳았으면, 안 낳았으면 또 다른 결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안 낳았어도 뭐, 요즘은 제가 그 자식 안 낳고 애완견만 기르고 사는 부부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게 자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자식보다 더 지극정성 키우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결과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주를 단순히 궁성, 금묘화실, 딱 저거, 부모 자리, 월간, 사회, 궁 이렇게 보지 말고 뭔가 이 사주 원국 안에는 분명히 제가 이런 고민을 제가 또 자월의 개수잖아요. 개수는 뭐예요? 수죠, 수. 거기다 자월이에요. 그럼 수의 영역이죠. 그럼 그 수의 영역에서 또 추운 계절의 자수죠. 그러니까 지향점이 그 다음에 인이, 예지, 신 할 때 뭘 담당해요? 지혜를 담당하고 있죠.
제가 지금 요거 하는 말들이, 이렇게 하는 말들이 다 여기 해당이 돼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간이 무슨 글씨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니까 저는 개수가 지혜를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끝이죠. 끝에 있는 글씨. 그러면 갑부터 다 담고 있죠. 그리고 다시 개수는 갑목으로 다시 넘겨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잖아요. 왜냐면 순환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발상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철학, 자월이니까 막 철학에 심취해갖고 왜 그거를 궁성이나 이런 것만 해. 인간의 삶에, 진짜 인간의 삶에 대입하면 굳이 궁성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살고 죽을 때까지 뭘 알아야 돼서 이거를 공부하고 다 배우러 왔을까 생각하니까 결국 그 일간이 살아가는 목적의 지향점이 무엇이냐, 그걸 또 생각하니까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의 천간의 10글자를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분 거 사주 풀기 전에 아이들의 방향성을 이런 거에서 한번 찾아줘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제가 잠시 짬을 내서 특강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럼 간단히만 한번 볼까요? 간단히. 자, 나중에 제가 고민해갖고 또 디테일하게 한번 갖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천간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여기에 있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그 글씨들의 옆에 글씨들이 뭘 추구하는지 알고 보면 명리는 음양오행이라고 그랬죠. 결국은 십성은 육신, 육친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걸 한 거지, 결국은 음양오행은 계절이잖아요. 자연의 계절. 그럼 그 계절에서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를 머릿속에 막 고민을 해보면, 제가 이제 꼭 철학 강의처럼 지금 이제 이걸 막 하는 거예요. 철학이에요. 자, 그러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한번 놓고 잠시 고민을 해볼게요. 갑을 하면은 여기에 갑을 하면 오행으로 뭐예요? 목이죠. 그럼 목의 오행의 특성은 우리 기초 과정에 엄청 열심히 배웠죠. 기초에서 목 오행의 특징을. 그럼 목의 오행이 무슨 특징이었어요? 라고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시작하고 성장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 시작하고 밑에서 씨앗이 올라왔죠.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무럭무럭 자라야 되겠죠. 그러면 무럭무럭 자라는 그게 다시 갑목이 을목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순서가. 다시 을목은 병화한테 순서를 넘겨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천간의 글자는 순서예요. 그러면 그 순서에서 뭘 타고났냐? 그럼 목을 타고났습니다 하면은 결국은 지향점이 뭐예요? 성장하고 뭔가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 성장하고 시작하는 거가 갑목은 어린 색상이죠. 임묘진 봄에서 근거해서 갑목이 올라왔잖아. 그러니까 월지에 임묘진이 있으면 더 그럴 거고 다른 월지가 있으면 또 달라지겠지만, 그러면 이 목이 자기가 성장하고 추구하는 게 어때요? 길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시작을 했는데 아기로 태어났으면 노인까지 살아야 되죠. 그러면 뭐예요? 새로운 것을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글씨잖아요. 그러니까 완성이 아니고 시작의 기운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딱 있으면은 그런 목적성을 부여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저기를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이제 보라는 거예요. 그럼 갑목이 어떤 글씨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자기가 가려는 길의 성장점을 어떻게 추구하고 가냐. 제가 이거를 고민하고 막 엄청나게 생각하고 이런 거를 하는 이유가, 요즘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면은 첨단이 발달하고 AI가 이렇게 발전하는 시대에 사람들은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상담의 대부분 사람들이 분명히 힘이 들어서 상담을 하긴 하는데 진짜 왜 막바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는 거가 힘들어서 그만 살고 싶은데, 그만 살고 싶은데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저 힘듦의 깊이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이를 갖고 있는데, 그게
그런 게 왜 오냐. 그게 번아웃이고 무기력증이고 힘듦이고 정신적 고통이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봤을 때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목적 지향성이 좌절됐을 때 거의 그런 게 오겠죠. 그러니까 그 좌절된 상태에서 더 이상 자기가 갈 길이 뭔가 막막하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거를 제가 지금 간단히라도 좀 보는 이유가, 아, 사람들이 왜 그런 심리가 올까 한 번씩. 저는 왜냐면 진짜 곧 숨 쉬는 게 하는데 그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진짜 숨 쉬는 게 더 힘든데? 그러면 숨 쉬지 않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그럴 때가 엄청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그런 시절을 겪고 나서 제가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그런 거를 간혹 올 때도 제가 이겨내고 하면서 뭔가 명리랑 같이 대입해갖고 공부해보니 길이 이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갖고, 어릴 때부터 애들을 이렇게 살짝 뭔가 방향성을 좀 알려주면 그런 걸 좀 피해가고 조금 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목의 지향점이 좌절됐을 때 그런다는 거예요. 목에서 올라온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 대입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의 발상도 전환도 한번 시켜줘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은 그렇대요. 그럼 간목은 그렇대요. 그럼 을목은? 간목은 을목한테 넘겨줘야 되고, 을목은 병화한테 넘겨주는 거죠. 다시 계절을. 그럼 화는 봄에서 여름으로 간 거잖아요. 그럼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글씨, 자기는 을목인데 자기는 꽃을 피워야 되고 병화, 햇빛을 받아서 커야 돼서 결국 꽃을 피우는 목적이 있잖아요, 을목은. 그래서 여기도 목에서 올라왔지만 꽃은 피워야 되는데 여름으로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연결하고 이어주는 약간 확장성의 그런 의무도 있는 거예요, 을목 자체가. 그러니까 그 의무를 가지고 어때요? 자기가 그런 역할을 못했다 그럴 때 다시 좌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꽃 피워야 하는데, 그러면 인간관계로 치면은 얘보다 을목이 더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음간의 을목이 관계 지향성이고, 그러면 그 관계에서 뭔가 좌절이 있다든지 할 때는 사람이 다운되고 무기력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천간의 글씨 10글자의 순서를 한번 되짚어 보면서, 왜 태어났을까? 왜 이런 일을 경험을 할까라고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을목은 그런 지향점을 갖고 있으니 그런 목적성을 월지나 우리가 배운 용어, 명리의 용어를 다 대입하면은, 월지가 만약에 겨울이에요, 뭐 가을이에요에 따라서 자기가 가는 길이 조금 달라지죠. 자기는 꽃을 피워야 됐으니 봄 여름에 태어나면 더 좋았는데 가을 겨울에 태어나면은 조금 더 가는 길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힘듦을 개척하고 가는 길에 을목이 어떤 선택을 해서 더 그런 게 노출이 될 수 있겠구나. 딱 그랬을 때, 그러면 을목이 병화한테 딱 넘겨주면은 계절로는 또 어디로 갔어요? 여름으로 갔죠. 그러면 여기 병정화가 이제 딱 목에서 여름으로 딱 넘겨받았어요. 그러면 병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운 오행이 이제 여기서 딱 대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릿속을 굴려서 이제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행이, 병화는 뭐예요? 병화. 확산하고, 드러내고, 빛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비춰주죠. 또 병화는 태양 하나가 전 세계를 다 비춰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공유, 전파, 영역의 확장, 자기가 드러나는 그 뭐랄까 추구성 막 이런 것들이, 그러면 뭐예요? 단편으로 딱 얘기하면 세상을 밝히고 싶어. 밝혀. 그래서 얼마 전에도 봤는데, 우리 병화 2개 뜬 사람 교주가 많다 그랬어요. 누구 유명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 병화 2개 뜬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주 보고 자, 그러면 그런 지향점이 누구나 다 비추니까 자기가 비춰주는 역할을 하고 싶은 거거든. 그게 약간 왜곡돼서 드러난 게 교주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사람들한테 밝혀주는 일을, 가는 길을 밝게 빛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화가 또
어떤 월지에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그 역할의 방향성이 또 바뀌겠죠. 그러니까 응용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자기가 세상을 밝히려는 목적이 좌절됐을 때 번아웃이 오고 힘듦이 오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목적한 바에 뭔가 좌절이 왔어요. 할 때 뭐에 좌절이 왔을 때 이 사람의 데미지가 큰가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병화는 그렇고 정화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정화는 병화는 비추지만 막 비춰주고 세상을 밝게 빛나게 해주지만 정화는 따뜻하게 하는 거죠. 뜨겁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이 정화 같은 경우는 다음에 다시 무토 기토한테 넘겨줄 때 무토 기토는 중간에 있는 토의 글씨가 다음 계절인 어디로 넘겨줘요? 가을로 넘겨주니까 정화가 할 일은 양에서 음으로 넘겨주는 양음을 다 갖고서 활동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양과 음의 기질이 다 있는 거죠. 정화가. 그러면 이 의미, 그러니까 자기가 확장을 해도 뭔가 의미 있는 곳, 뭔가 자기가 꼭 쓰임이 있는 거, 이런 거에 가치를 좀 두는 일간이에요. 정화는. 자기의 쓰임, 실질적으로 자기가 촛불로 쓰일지, 열로 쓰일지, 빛으로 쓰일지, 막 그렇잖아요. 양음으로. 그러니까 그 자기의 쓰임에 의해서 그게 추구점이 안 되면은 어때요? 이제 다운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갑을 병정해서 우리 전환기인 무토 기토는 무토 기토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식으로 한번 발상을 한번 굴려보시겠어요? 한번 무토는 또 뭐예요? 중간에서 중앙이고 담당했고, 자, 그런데 무토는 자기가 톡이 나지만 다른 토한테 또 넘겨주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기토하고는. 그럼 무토 기토 같은 경우는 금한테 다시 넘겨줘야 되죠. 경금한테. 그러니까 이 무토는 뭔가 무너지지 않게 만들려고 하겠죠. 자기가 중앙에서 뭔가 자연으로 한번 그거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 중심이 왜곡이 없어야 되고, 뭔가 수용 부분에서는 잘 수용하겠죠. 그런 것들을 이 무토가 담당하면서 다음 계절로 넘겨주는 준비를 하는 거죠. 화에서 넘겨받아서 다시 금한테 넘겨주고, 자, 그러면 무토한테 넘겨받은 기토 입장은 또 달라지죠. 음의 토면서 습토이고, 자연의 물상으로 보면 산인데 논밭이고, 그러면 논밭은 경작물에 따라서 막 바뀌죠. 자, 그러면 이 기토는 결실을 완성하기 위한 금한테 비옥한 땅을 막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토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토 일간들이 많이 현실적이에요. 원래도 주변의 기토 일간들 보면 왜 뭐라 그래? 좀 얕고 뭔가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것들도 다 이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연으로. 그러면 관리하고 키우고 막 이래서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비옥한 걸 제공하기 때문에 좀 예민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결실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무토는 계절을 넘겨준 거고 기토는 현실을 넘겨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좋게 해서 넘겨줘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약간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넘겨받으면 다시 경금, 신금이라는 금한테 또 넘겨줄 거예요. 금한테. 요거 지금 얘기하는 거 살짝 머리에서 이해는 가요? 원리가? 천간의 원리 순서가 왜 이렇게 돼 있는지 그걸 이해하고 나면 각 일간들만 성향만 봐도 이해 못할 게 없는 거. 그렇죠. 자, 그럼 경금은 또 뭐예요? 결국 결단 내고 완성하고 또 결실을 거둬 들이는 거죠. 금의 결실로. 자, 그럼 그 금의 결실을 거둬 들였을 때 열매를 자기가 맺어야 되는, 완성시켜야 되는, 그 다음에 우리 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끊고 맺고 자라죠. 끊고 맺고.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열매를 길렀는데 사과밭이에요. 사과밭인데 왜 그거 뭐지? 상처 난 거? 그런 거는 왜 따서
버리든지 남 주든지 실질적으로는 완성된 그 과일만 팔아야 되잖아요. 파는 거는. 그러니까 어때요? 버릴 거 버리고 가질 거 가지고 이런 역할을 좀 하는 글씨죠. 그러니까 금의 결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금은 결정하는 거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글씨. 그러면 경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그런 거 있죠.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쓸모없는 열매라고 버릴 때는 쉽지 않겠죠. 과감해도. 되게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의 결단성이, 그 다음에 처음에 얘기했던 인이, 예지, 신 할 때 그 영역도 여기에 다 들어가야 돼요. 인, 예, 신, 의죠. 예는 예를 중요하고, 화, 그것도 이 영역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도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신금한테 다시 경금이 넘겨줬어요. 선별해서 넘겨줬죠. 앞에서. 너는 못 쓸 거, 너는 쓸 거 해서 신금한테 갔으니 걔는 뭐예요? 완성된 열매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성된 열매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금이 까칠한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신금이 뭐 까칠해요 이래도 자기가 타고난 게 그런 거라서 자기는 열매를 보존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보존할 때 신금은 지지의 유금, 나중에 자수 이래서 결국은 씨앗의 형태로 다시 넘겨주죠. 자기가 씨앗을 그대로 보존해서 다시 임수, 계수 넘겨줘서 간목한테 가면 간목이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금은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미 결정은 냈지만 보존하기 위한 역할에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하고 예민하고 이런 게 좀 있죠. 자, 그 다음에 임수로 다시 넘어갔어요. 임수, 계수. 지금 요게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방향성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지금 잠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은 아주 중요하니까. 자, 그럼 임수 같은 경우는 수죠, 수. 수는 뭐예요? 흘러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임수는 큰 물이니까 흐르고 확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임수의 영역은 지혜의 영역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저장하는 거죠. 임수는 거의 정보를, 자, 앞에서 신금의 완성된 열매를 내다가 팔아야 돼요. 임수가 시장에 내다 팔아야 돼요. 자기 역할이에요. 그래야 겨울 동안 살아갈 식량을 비축합니다. 그래서 임수는 뭐예요? 정보 전달의 시장성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실제로 신금인데 뭐 임수운이 왔어요. 그러면 자기 가치를 내다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십성으로는 상관이에요. 그러면 상관으로 대입할 땐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오행의 물상적으로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그 길의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임수운이 왔어. 그러면 정보를 내가 계속 수집하고 공부도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을 찾아다녀야 되겠죠. 널리. 자, 그러면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신금까지 가져왔던 경험을 저장했어요. 임수가.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축적하기 위한 계수한테 넘겨주겠죠. 넌 이제 저장해. 뭐를? 씨앗을 이렇게 다시 간목을 키워야 태어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이제 계수한테 넘겨주면서 봄을 준비해 라고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수 어느 거 하나 자기 역할 약한 게 없죠. 보면은 그 다음에 넘겨받은 계수는 진짜 자기의 마지막 소임으로 간목을 키우기 위한 불살라야 된, 알고 보면 수의 음인데 그 간목의 씨앗을 키워주기 위한 진짜 마지막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혜의 영역에서 알고 보면 인간의 삶으로 치면은 노인인 거죠. 노인으로 됐으니까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새 생명을 키워놓고 자기는 그런 역할, 결국은 뭐예요? 세대가 바뀌고 있죠. 다음 세대한테 넘겨주는 역할을 마지막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습성들이 결국은 이런 사주의 접목이 돼갖고
뭘 지향하고 뭘 목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애가 갑자기 너무 우울해요. 우리 애가 너무 좌절하고 있어요. 너무 우울해요. 막 이럴 때, 얘가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거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게, 그럼 이 일간들이 언제 공황장애나 불안이나 우울이 와서 너무 이 힘듦 속에서 살다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일간들이 어떤 일간의 그 글씨가 필요할까, 이거를 고민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요즘에 불안, 우울 막 이런 사람들이 화가 너무 세게 와갖고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청 고민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침 아이들 사주를